안녕하세요. 김민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11월 19일이죠.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2000년에 WWSF 여성세계정상기금에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서 2007년서부터 11월 19일을 오늘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서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5일서부터 19일까지 오늘까지가 아동 예방, 학대 예방 주간입니다.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는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해외에서는 1000명당 9.1%, 100명 중 약 1명이죠. 한국은 1000명당 2.98명, 100명 중 0.3명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발견 시 버려야 될 편견으로서는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학대의 90%는 부모, 특히 모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맞으면서 크는 거지 사랑의 매 몰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동 대상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아기가 말을 안 할까?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애는 부모 앞에서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 인권 중심의 인식이 건강한 사회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동 학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대 피해 경험은 성장 과정에서 아동과 가족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꼭 신고해야 돼? 그렇습니다. 아동 학대는 보호자가 은밀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인지한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자를 정해뒀습니다.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 의료기관, 장애나 의료인,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가 종사자, 그리고 입양기관 종사자, 구급대원, 이와 같이 모든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직무군에서 의무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직원은 육아교육법, 의료인은 의료법, 각각 산하기관의 법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관련 법칙이 있습니다. 직장교육 미실시 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고, 신고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2개 기관이 과태료를 작년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미시행한 과태료, 의무신고자가 미시행했을 때 약 1년에 20건 정도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고 예를 하나 살펴보면 학대 피해 의심 아동 추정은 이름은 김아무개, 성별은 남자, 연령은 13세, 주소는 학대 발견지 혹은 실주소지, 어느 아파트 놀이터에서 봤다든지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로 들어가는 걸 봤다든지 이렇게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 의심자는 학대 행위자 이름, 성별, 연령, 주소는 말씀드린 대로 어느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봤다. 이 정도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대 의심 내용은 오후 2시쯤 놀이터에서 체벌을 벗어나는 구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봤고 온몸에 멍이 많이 들어있는 걸 봤다. 이렇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했으면 좋겠다.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에 요령해서 학대라고 학대 사실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고하면 됩니다. 학대 확인은 아동상담소의 역할입니다. 가해자를 또한 미상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보복이 우려올 때는 신변보장 신청을 같이 해도 됩니다. 112 신고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신고 시 갈등 대처 방법으로서는 부모와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아는 사람인 경우에.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과 아이 양쪽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상담소 분과 상담해보고 필요한 지원이 있을 때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가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시 학대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양육 방법에 대한 학대 판단 여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입니다. 또 신고한다고 부모한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차 진료기관이랄지 그런 경우에는 원내 학대방지위원회가 있는 2차 기관으로 이송하면서 거기서 신고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되고, 원내 학대방지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 병원에서는 응급실 직원이나 본 사람이 신고하지 않고 방지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신고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고 처리 절차를 보면은 현장 출동,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의심자의 진술을 듣고 주변 일을 조사하고 상흔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경중에 따라서 사법 처리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케이스 관리는 의료적 지원을 해주든지 심리치료, 학습, 법률 지원,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신고 판단 후 피해 아동은 일시보호, 보호자로부터 격리시켜주는 거죠. 일시보호 해주거나 어디가 다쳤을 때는 병원에 일시보호를 위탁하는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장기분리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82%의 아들이 원가정에 돌아가서 보호를 지속하고 있고, 분리 조치가 취하는 건 13.4%, 그리고 사망하는 경우도 0.1%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학대 신고 후 가해자의 경우에는 약 3분의 2에서 판단을 내리고 약 3분의 1에서 행위자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가해자 처벌은 피해자와 격리, 그리고 상해죄로, 보호책임 유기죄로, 강간죄나 외설죄로 고발이 됩니다. 아동과 피해자 모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의료지원 서비스, 심리치료 지원, 가족기능 강화, 학습 및 보호 지원, 사건 처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개입의 모범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의사 A씨가 의식을 잃고 이송된 B군을 봤는데 12살 먹은 B군을 진찰을 하던 중 하지골절을 발견했습니다. 모친은 혼자 놀다 넘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봤더니 이전에도 동일 부위에 골절 부위가 발견됐습니다. 심한 외부 충격에 의한 골절로 생각이 들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아기가 학교가 늦는다고 등교 준비를 안 한다고 머리채를 잡아채서 층계에서 굴러서 넘어졌습니다. 밀어서 층계에서 굴러서 밍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신체 학대로, 정서 학대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친은 심리검사 시행 후 심리치료를 받았고, 케이스는 개별 상담 5회 이후 학대 행위자 태도 변화가 있어서 사례를 종결했고, 사후 관리를 위한 연기기간에 결정돼서 한 달 간격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습니다.